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1호선에서 8호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지난 5월 말에 지하철 회사 로고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채신 분들 계시죠. 로고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아예 회사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1호선에서 8호선이 한 회사에서 통합 운영되는 건데요. 어떤 변화가 있고 과제는 무엇인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 이륜차를 지난해까지 594대, 올해 150여 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80여 대를 지원한다는 서울시 방침인데요. 보조금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 시민 누구나 해당됩니다. 차량 제작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고요. 선착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나이스턴 모닝 트레인 띄워드리면서 2017년 7월 2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지난 5월 31일 1, 2, 3, 4호선 서울 메트로와 5호선에서 8호선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 양축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경영상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의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교통공사가 이제 하나로 합쳐진 지, 그러니까 두 양축이 하나로 합쳐진 지 이제 2달도 안 됐군요, 아직. 오늘이 50일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단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50일째니까 당연히 바쁘실 테고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2년여 가까이 이제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통합을 이뤄낸 최초의 사례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통합이라는 게 이게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이제 통합 후에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 각 조직 내에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 우려와 격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희망찬 출발을 해야 되겠지만 우려가 많다는 말씀이 왠지 와닿기도 합니다. 할 일이 많으실 테니까요. 자, 1호선에서 4호선 서울 메트로 그리고 5호선에서 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이제 분리 운영하던 것이 꽤 오래됐군요. 23년 만에 통합이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이제 수송 인원이나 영업 거리, 보유 차량, 운영 역수 이런 걸로 따져보면 도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런던, 파리, 베이징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철도 운영 기관하고 견주어서 예.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길이도 길이거니와 역수도 많고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자산 규모도 그렇고 세계적인 규모도 상위권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도 궁금하거든요. 해외에서는 우리 지하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저희가 아직 예. 미흡한 점이 많지만 여행을 하고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하철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예. 이제 해외 BBC나 CNN 등에서 이제 서울의 지하철을 굉장히 우수하다고 많은 평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런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서울에 가면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지하철이다.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선호도 1위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지하철에서 그 와이파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그것을 좀 고친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됐습니까? 지금 예. 통신 3사들이 와이파이의 속도를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한 2, 3배 이상은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와이파이가 있긴 있는데 접속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이 접속하니까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거 고친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제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합쳐지는 게 이제 아무래도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합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많은 시민들 중에는 그 나눠서 운영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1호선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6호선에서 3호선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두 기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유실물 신고를 해도 두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환승하는 구간도 양쪽이 나눠져 있고 열차 운행 시각표도 사실 그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첫차, 막차 시간들을 서로 조정해 가지고 환승 편의를 도모했고 환승 구간에서의 그 서비스에 대한 것도 이제 일원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할 때 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일원화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조그마한 뭐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큰 규모의 양 회사가 합쳐지는 데 있어서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가 언제쯤이죠? 2014년? 저희가 14년이니까 뭐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애초에 그 양 노조가 반대를 심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타격을 받습니까? 통합해서 이제 노조의 찬성을 있었어야 되는데 1차에서는 이제 찬성을 얻지 못했죠. 통합에 대해서 뭐 불확실한 점도 많고 통합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효과도 한 번 더 살펴보자. 이래서 이제 그때는 찬성을 얻지 못했는데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가 적극적인 찬성을 표했고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최초의 노사정 합의를 통한 통합이라는 이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예, 뭐 지금도 당면한 과제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아니 많죠. 뭐 저희가 이제 그런 합의라는 게 아주 최소한이고 뭐 여러 가지 23년간 분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출범 전에는 드러난 것 몇 가지만 이제 정리를 했지만 이제 그 구석구석에 있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제 일원화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적자 문제였습니다. 그 쌓여온 적자를 어떻게 줄이냐, 이걸 어떻게 흑자로 전환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던데 강구책이 있으신지요? 저도 뭐 적자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1년에 통합공사가 한 4천억 내외의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철도라는 게 민간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자라는 게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수송 원가에 못 미치는 저희가 이제 운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운임을 뭐 늘 쉽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적자를 해소한다기보다는 적자 폭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이고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을 좀 완화하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비운수 수익 그 부대 사업이나 광고, 임대, 물류 사업 등에서 좀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하자. 그리고 이제 지하철과 연계된 기지라든지 역사를 복합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요금 부담을 좀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또 어려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주고 계시는데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문자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중 0945로 오늘 1호선에서 8호선까지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588번 끝자리 쓰시는 분이 3월에 프랑스 파리하고 독일을 다녀왔는데 역시 우리나라 지하철이 최고더군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1565번님이 저도 이거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가운데에 의자가 있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 전철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양쪽 끝에 좌석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저희가 신조 전동차를 몇 편 만들 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편성을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양쪽 창가 쪽을 등지고 앉는 구조인데 서로 바라보면서 근데 중앙에다가 그 서로 등을 맞대고 앉는 구조로 해서 창문을 바라보는 이게 어색하게 이게 서로 눈 마주칠까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돼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반응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찬반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이제 타실 수 없다. 굉장히 앉아서 가는 건 좋은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혼잡도를 좀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굉장히 뭐 신선하고 편안하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눈을 어디다 둬야 되나 위쪽 광고판 보기도 하다가 뭐 창가를 보기도 하다가 하는데 뭐 요즘은 다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그래서 좀 어색해서 스마트폰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제 다른 질문 몇 가지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자 얘기를 해봤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적자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고 노인 인구가 늘고 그러면은 무료로 탈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적자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무임승차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교통 약자에 대한 무임승차는 저희가 보편적인 복지 정책으로서 순기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규모가 지하철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커지면은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도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상당 부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나 지자체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이제 50일 출범한 지 통합 운영한 지 50일이 됐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도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름을 지하철 공사에서 교통공사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제 지하철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에 나와서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지하철을 중심으로 다른 여타 교통수단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지하철 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첨단의 제4차 산업혁명 기술들로 이렇게 접목해서 변화시키는 것도 큰 과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투자추종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이 관련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무기계약직이 적지 않죠.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 뭐 이전부터도 논의를 해왔고 노사 간에 이제 당사자들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기대 수준도 좀 낮추고 아니면 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낮추고 서로 양보해 가는 선에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스크린도어 정비사 같은 분들을 이제 직접 고용하는 식으로 바꿔가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이라 가지고 한계가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 문제. 이게 교통시설은 문제없이 당연히 안전하게 운행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잔고장이라든지 조그만한 사건에도 더 이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1호선 동대문에서 차량 고장 사고가 살짝 있었는데 7시 20분쯤인가요? 이거 어떻게 지금 조치 잘 됐습니까? 지금 뭐 다 완료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시설 개선은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안전사고는 이런 아차 사고라든지 뭐 휴먼 에러적인 요인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5중 방어벽을 좀 구축하자. 5중 방어벽? 예,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 뭐 아차 실수 같은 것들을 좀 막자 하고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안전은 시민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라든지 시민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더불어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 개선 부분도 항상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 열심히 합니다. 아까 그 세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우리가 좋다고 그랬는데. 런던만 하더라도, 스텝 프리. 그러니까 승강기로서, 출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역의 비율이 30%가 채 못 됩니다.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5년 동안에 40%까지 올리겠다 그랬는데 저희는 88%에 달합니다. 일본만 해도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지하철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뭐 잘 되어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문제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노인들의 무임승차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 3714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적자 해결은 무임승차 나이를 65세 이상에서 70세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승차가 되니까 에어컨 쐬려고 타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나이를 변경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까? 저희는 뭐 나이 변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좀 보전이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몇 개월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긴 했었는데 찬반이 참 뜨겁더군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죠.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초대 서울교통공사 CEO로서 앞으로의 포부, 계획은 어떠신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국내에다 눈을 돌릴 게 아니라 글로벌 도시철도 운영 기관하고 경쟁력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도시철도 운영 기관을 넘어서는 역량 강화 뭐 이런 데 중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23년 만에 두 양대 회사가 합쳐진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인터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부에는 인천광역시 소식과 수도권 안전톡톡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 소식 만나보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이제 실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들인데요. 사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고용률이 높은 편인데 실업률 역시 높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자료가 발표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고용률도 높지만 실업률도 높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시로 유입되는 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이는 취업자 입장에서 보면 인천이 기회의 도시라는 거죠.
지난 7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인천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인천시 취업자는 155만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2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예. 실업률은 4.4%로 지난달보다 0.4%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 기준 1.1%포인트 감소해 실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렇게 인천시 결과만 놓고 보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전국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네. OECD 기준 고용률로 봤을 때 인천은 67.8%로 전국 평균인 67%보다 0.8%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실업률은 아직까지는 7대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높은 상황입니다만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빠른 실업률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조만간 실업률 순위도 급격하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산업별 취업자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전기, 통신, 금융업 등 서비스 분야는 2만 2천 명이 줄었고요. 다른 분야에서 4만 4천 명의 취업자가 늘어났는데요. 그중 제조업 분야에서 2만 2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천의 고용 형태의 체질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 3월이었습니다. 중국의 금한령으로 아직도 국내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인천도 역시 예외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사드 배치 등에 대한 중국 반발 파장으로 제조업은 물론 관광 서비스, 전 분야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는데요. 예. 다행스럽게도 인천시가 주력해서 추진해온 마이스 산업 유치 실적은 오히려 지난해 대비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예,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기업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박람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경제 분야에서도 지난해 전국에서 인천만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비결이 있는 걸까요? 네. 우리 시에서는 사드 초기 상황부터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고요. 예. 그래서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서 그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금한령 이전부터 대만, 인도, 일본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팸 투어를 진행했고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발빠른 유치 활동을 벌인 것이 이번에 성과를 내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실적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에만 2만 4천여 명의 기업 회의를 유치하였고 이미 지난해 실적을 훨씬 뛰어넘은 상태고요. 하반기에도 3개사 약 1만 3천 명의 기업 회의가 확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1만여 명 규모의 중국 기업회의 유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향후 유치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하여 마이스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두고 계신 댁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인천광역시에서 다자녀 가정에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천 관내에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셋째 아이 이상 영유아가 1268명이나 되는데요. 예. 이들 모두에게 소득순에 상관없이 인천시가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부모 부담 보육료는 어린이집 보육료 중에서 정부 보육료를 제외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신청하고요?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네, 이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지원되고요. 예. 새로 보육료를 신청할 영유아의 경우에만 관할 주민센터에 보육료를 신청하시거나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셋째 아이임을 증빙하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한해서만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해 왔는데요. 이번의 지원 대상 확대로 다자녀 가정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 소재 구청의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지원 관련된 소식까지 인천시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우 인천시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죠. 알아두면 좋은 안전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 투데이 안전톡톡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모셨습니다. 양천소방서의 이예지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7월 초에 시작됐던 장마도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마 동안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까? 네, 다른 것보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가뭄이 걱정이었다가 장마 기간 폭우로 물이 넘치기도 하고, 이번 장마는 게릴라성 호우라고 하죠. 예. 일시적으로 갑자기 강한 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유독 밤에 많이 내렸는데요. 그래서 제때 대피를 하지 못하고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주 얘기 드렸던 낙뢰 사고도 있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지만 저희 소방서에서 가장 출동을 많이 나간 건 배수 지원 출동이 아닐까 합니다. 가정집이나 주차장 등의 수도 배관 파열이나 침수 사고로 저희가 수중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퍼내주는 출동을 많이 나갔어요. 이때 저도 퇴근했다가 이제 비상이 걸려서 다시 출근을 했네요. 아, 비상근무. 네. 장마철에는 이런저런 사고가 많은데 특히 물을 좀 빼주는 그런 네. 출동이 많았군요. 또 기상청에 의하면은 이번 장마가 다음 주 25일 전후로 해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은 본격적인 피서철, 또 폭염도 올 텐데 물놀이 많이 떠나실 것 같아요. 근데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겠죠? 네, 오늘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 학교도 많다고 들었어요. 예. 오늘 또 폭염 경보도 내리고 장마가 가면 이제 푹푹 찌는 날씨에 다들 피서나 시원한 물을 찾아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수상 스포츠를 좋아해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인데 사실 저도 지키지 않아 몇 번 다친 적도 있고 예. 다친 사례도 많이 봐서 다양한 예방법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예, 물놀이 안전사고는 참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도 알면서도 다치게 되고 방금 반장님처럼. 근데 주요 원인이 뭔가요? 국민안전처 지난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안전부주의와 수영 미숙이 전체 원인의 60%,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나왔어요. 네. 통계에서 보듯이 물놀이 안전사고는 내가 이 정도쯤이야 설마 다치겠어? 하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가 많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항상 사고는 방심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놀이 전에 준비 운동하는 거야 꼬마 애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좀 안전하면서도 재밌게 놀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준비 운동 후에는 심장이 먼 쪽부터 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심장마비로 익사의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명조끼 착용. 구명조끼가 보통 보면 아이들만 착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하천이나 계곡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아서 성인이라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바다도 갑자기 파도가 높아질 때가 있어서 가급적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특히나 딱 맞는 사이즈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구명조끼가 머리 위로 빠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자주 휴식을 취할 것. 특히 아이들 피부에 소름이 돋거나 창백해지면 저체온이 왔다는 신호거든요. 이때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절대 직접 구조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 후 구명환, 스티로폼, 과자 봉지 등을 던져주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사실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전문가들은 이렇게 스티로폼이라든지 봉지를 던져주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구조하지 말아라.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일가족 9명이 고립돼서 물속에 빠졌는데 그 손에 손을 잡고서 한 80명 되는 사람이 구해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아찔하면서도 감동적이었는데 이건 어떨까요? 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이제 인간띠를 잃어서 구하더라고요. 네네. 네, 결론적으로는 가족이 무사히 구조돼서 다행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도예요. 이게 처음 아이만 물에 빠지고 아이를 구하러 나머지 가족이 들어갔다가 9명이 조류에 휩쓸린 건데 만약 이 80명 중에 중간에 손이 끊어져 조류에 휩쓸렸다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겠죠? 예. 이거 생각하셔서 절대 시도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119 신고하시고 구명환, 구명조끼 등 물에 뜨는 물체를 던져주는 것이 좋아요. 예. 저도 이거 손 놓치면 어떻게 하면 조마조마하면서 영상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과자 봉지를 던져주거나 스티로폼, 음료수병 같은 것, 빈 것을 던져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반장님은 물놀이 하다가 다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가 어떤 사고였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네네. 우리 시원한 바다 맨발로 걸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필리핀 섬에 놀러 가서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이제 성게를 밟았는데요. 아이고. 다행히 여행 마지막 날 밟아서 괜찮았지만 발바닥에 하얀 가시가 계속 박혀서 따가워서 걷지는 못하겠고 빼고 싶어도 보이지도 않아서 많이 고생했거든요. 네. 다른 것보다 아까 구명조끼 말씀드린 것처럼 아쿠아 슈즈 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래 사이에 조개 껍질이나 생선가시, 유리 조각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맨발로는 되도록 걷지 마시고 아쿠아 슈즈 꼭 신으셔서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바닷가에서는 맨발이 참 좋은데 다치지 않으려면은 신발 꼭 신으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것들 꼭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 미국의 록밴드 린킨파크 노래입니다. 보컬 체스터 베닝턴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명복을 빌면서 린킨파크의 Shadow of the Day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 방학에 들어간 학교도 많고요.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군요. 안전하게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